이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이 교수님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역사 공부하고 있고요. 예. 한국 근현대사 음. 그리고 남북 관계, 한일 관계 이런 문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예. 12월 3일 그 비상계엄 당시에요. 네.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소식을 접하시고 가짜뉴스인 줄 아셨다고요. 그렇죠. 당시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많죠. 예. 같은데요. 예. 네, 네. 처음에 뉴스를 그 옆자리에 있는 분이 이렇게 전달을 해줘서 네. 누가 그 가짜 뉴스 올려서 지금 장난치는 거라고 네. 한동안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포털을 찾아보게 되고 네. 뉴스들이 나오는 걸 보고 이게 이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요. 예. 네. 자, 그리고 나서 현장으로 달려가신 거예요. 바로. 네, 네. 예. 내가 달려가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이제 광주죠. 이제 5.18 예. 민주화운동 1980년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서 이것을 지켜내지 않으면 누구도 감당하기 힘든 또 다른 역사적 비극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평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사회에 대한 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올바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막아내지 못하면 그런 가치들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발언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현장에 있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역사학자님이 본 그 계엄 당시 상황은 또 다를 것 같아요. 역사의 현장에서 영상으로 직접 또 담으셨잖아요. 네. 네. 예. 당시에 이게 처음에는 이제 그것을 막는 것에 이제 목표를 두고 이제 갔었지만, 예. 그 현장에 갔을 때 이제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었다기보다는 이제 군인들이 철수를 준비하는 그런 단계라는 생각도 들고, 예. 또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이게 심각한 폭력으로 전개되기보다는 시민들이 그것을 제압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예. 기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촬영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이 제압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네. 그게 분위기가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예. 그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달려 나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 거기에 한번 이제 첫 번째 희망이 있었고, 예. 두 번째의 그 표식은 뭐였냐면 나중에 나온 군인들의 표정도 이게 이 시민들을 진압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표정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했을 때 생길 문제들에 대해서 군인들도 고뇌하는 그런 표정을 읽었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찰들마저도 아주 소극적인 통제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담당의 경찰들이 대단히 많았었는데 그 경찰들조차도 이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제지한다거나 담당을 뛰어넘으려는 사람도 있었는데 위험하다고 못 넘어가게 한다거나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 속에서 이것은 이 계엄령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군인 경찰들이 모두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는 시민들의 생각이 이렇게 같이 한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군인, 경찰 모두 뭔가 좀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현장에서 받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표정들이나 그 하는 행위들, 그리고 사람들이 좀 과격하게 이야기하거나 또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기보다는 좀 피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그런 것들이 좀 예전에 있었던 계엄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예. 여기 오연호 기자, 오연호 대표, 또 윤수현 기자, 고나린 기자 다 나와 있는데 우리 교수님께 혹시 물어보실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예. 제가 더 물어보고 싶은 건 당시 근데 영상을 직접 촬영하시면서 헬리콥터가 국회에 내려가는 모습도 직접 보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는 좀 걱정 많이 되시지 않으셨나요?
그랬죠. 예. 왜냐하면 이게 시간적으로 또 다시 이제 군인이 투입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예. 생각 때문에 상당히 놀랐죠. 거기서 이제 뭐 또 군인들이 더 무장한 군인들이 내리게 되고 이러면 사태가 이제 이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다시 한번 두 번째 쿠데타 계엄을 예. 해보겠다는 그런 시도로 보였기 때문에 그 네. 헬리콥터가 날아와서 착륙하는 장면을 찍으면서도 대단히 큰 걱정을 하면서 찍었었습니다. 네. 예. 우리 이 교수께서는 이 12.3 비상계엄 정말 우리가 무겁게 봐야 한다.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말씀 계속 하시잖아요. 네. 예,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뭐 지금도 그런 인식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게 국가 폭력 또는 사회적 폭력에 대한 인식이 좀 예. 너무나 약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겪고 그 당시에 어떤 국가 폭력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것들을 좀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그런 것을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인식들이 이 계엄령 직후 그 내란 행위가 일어난 그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옹호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정치 세력도 있다는 그런 사실 속에서 예. 우리가 좀 아주 심각한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 하려면 제대로 해서 이것을 성공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그 밑바닥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그리고 이런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전제되어 있다는 그런 어떤 끔찍한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에 대한 예. 그런 인식이 부족한 거죠. 이게 사회적으로 이것이 잘 기억이 되어서 이런 폭력 행위가 절대로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예. 그런 어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 뭐 기록 작업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12.3 비상계엄이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기록이 돼야 한다고 보세요? 예, 그럼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뭐 가벼운 일처럼 계속 주장되는 그런 인식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뭐랄까 이때까지 어떤 계엄은 대체로 성공했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것은 시민의 힘으로 그것을 막아낸 최초의 사례다라는 것하고 네. 그것을 통해서 점진적인 어떤 사회적 개혁, 인식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역사에 제대로 기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시민이 막아낸 그리고 새로운 어떤 가치를 창조하고 새로운 길로 나가는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기억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앞서 시민들이 이 사태를 제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네네. 계엄 무효를 외친 시민들의 용기 이것이 가능했던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그건 뭐 당연히 이제 역사적 경험 속에서 나온 것이겠죠.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힘이,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이 시민사회 내에서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성숙해졌다라는 것이 가장 큰 배경일 테고요. 그리고 국가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 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이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니까 폭력 사태를 거부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또 그것을 지켜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시민의식이 큰 배경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신철 교수님 오늘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